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섭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권 교체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아베 후임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 아베가 그만두게 된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스가 정권이 한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민주화 이후 그 정부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이후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고 바람잘 날에 한 번도 없었는데, 가장 좋았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오부지 게이죠. 이때가 그래도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 만들기 할 때다. 이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아베 정권이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종의 그 반도체 수출 그 금지 강화 조치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쁜 초소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얼만큼 참 최악의 상태를 달렸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오사카에서 세계 G20 그 회의 때 20개 나라 국가 정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8초만 딱 악수를 하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본래 같으면 오사카에 갔을 때 아베가 별도로 1시간 또는 시간이 없으면 30분 동안 별도의 회동을 갖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그렇지도 않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8초만 악수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 이것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를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미국에 대해서는 마치 털이 많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비웃을 정도로 그런 아첨적인 태도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부부가 2017년 2월 워싱턴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제 골프장에 이제 트럼프의 별장에 있는 마라라고에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가 많은 결점이 있지만은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마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관계가 최상이라는 그런 평을 들을 정도입니다. 아베의 가장 큰 공적 중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밀접하게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이 트럼프의 별장에 가서 골프를 27홀 치고, 그리고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물론 점심도 같이 하고 또 골프 치고는 가서 같이 발가보고 샤워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 남자들끼리 골프를 보통 18홀 칩니다. 18홀. 그런데 27홀 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루에 3번 같이 하고 같이 샤워를 하고, 이것은 특별한 걸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는 트럼프하고
5번이나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이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참 대단히 돈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트럼프가 2017년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다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 서울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내를 청와대에서 안내할 때 이렇게 옆에 서서 미국 대통령 다 가까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베 보십시오. 마치 기생이 길에 앉아든 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자세 이것이 아베입니다. 아베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아주 오만하게 구른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베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그 일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어제로 그만뒀습니다. 어제로 이제 새로운 총리가 태어났습니다. 정식으로는 이제 내일 일본 국회에서 선출됩니다만은 뭐 100% 확정적입니다. 스가가. 그러면 아베의 부상과 몰락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아베는 1954년생. 아베 아버지의 그 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베 신따로 자기 부친이 사망하니까 아버지의 선거구에 1993년에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왔습니다. 쭉 해가지고 그래서 아베는 이렇게 보십시오만은 2006년 9월에 52살, 한국 나이는 53살이 되겠습니다만은 52살의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일본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때 위장령 그 지병으로 1년 만에 사표를 하고 이거 못하겠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다시 5년 후에 다시 아베가 출범하게 됩니다. 설마 아베가 2006년 그만둘 때 아베가 다시 정권 복귀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정권 출범해가지고 8월 28일 날 발표할 때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수상을 했습니다. 일본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 이래 지금까지 해서 가장 장기간 역대 최장수 총리를 했던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기를. 그런데 최장수 총리를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다 할 공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병으로서 8월 28일 사임을 하고 어제 자민당 총에서 선출을 한 것이 스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 이래로 가장 오래 총리를 역임했지만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 아베 경제 정책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가가 막 오르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 오른 것은 서민들 생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민들하고 소위 대기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고 일반 서민 생활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 아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한다. 그런 응답이 5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가 운이 없는 것이 요번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도쿄 올림픽 개최될 겁니다.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도쿄 올림픽이 그것이 1년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에 열린다는 것도 장담을 못 하죠. 그래서 아베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본래 출세하게 된 배경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출세했는데, 그래서 납치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데 하던 성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베 총리는 일본과 러시아에 관해 그 북방의 영토 문제, 섬이 4개의 섬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2개 섬에 돌려받으려고 27번이나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헌법에서는 러시아 영토를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그 규정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아베 생각해낸 것이 한국의 가장 약점을 찔러가지고 수출 기조를 한국의 약점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꿇려가지고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 키시노브스키의 수건 또 아베의 자기가 사명이나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물로 건너가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아베는 전체적으로 7년 8개월 장기 기간이 있습니다만 내세울 만한 업적 없이 쓸쓸하게 물러가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8월 28일 저는 NHK에서 중계하는 걸 그때 1시간 동안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당당했던 모습은 다 가고 이제 쓸쓸히 아무 성과 없이 그 정치의 무대에서 내려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베는 이렇게 건강이 나빠서 결국은 중도에 하차했습니다만 근데 왜 아베는 건강이 나쁘냐? 사실은 아베의 할아버지 또 아베의 아버지 전부 다 그렇게 장수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베 할아버지 아베 칸 이 사람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해가지고 대단히 이 양반은 상당히 기골이 있는 철학이 있는 정치가였고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데 이 양반도 51살에 아베 할아버지가 51살에 역시 심장마비로 급서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아버지 이야기고 또 아베 아버지 아베 신따로 이 사람도 아베 신따로 동대 부박부 졸업하고毎日 신문 기자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무장관 수상비서관 쭉 그거 있었다가 아베 아버지 아베 신따로도 아주 총리 되기 직전에 바로 67살로 또 병사합니다. 아베 할아버지도 정치가로 잘 나가던 차에 또 병사로 오고 또 아베 아버지도 수상을 이제 눈앞에 두고 또 병사로 오고 그래서 아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대대에 그 장수호는 유전의 인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는 도련님이라고 합니다. 아베는 사람은 도련님 같이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6년간을 같은 삼류대학을 다녔습니다. 2류 대학이야. 3류는 아니고 2류 정도. 그래서 아베 총리의 부인이 2006년에 건강이 나빠가지고 수상을 그만두고 또 헐려 그러니까 아베 부인이 여보 이제 당신 몸을 생각해야지 제발 정치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아베가 아니야 또 하겠어. 그러니까 아베 부인 아키에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정치를 한다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됩니까? 남편이 그래 해라. 뭐 할래? 그래서 아베 부인이 도쿄에다가 선술집을 냈습니다. 술집을. 그 술집 이름이 소용돌이입니다. 일본 말로 우즈라고 했는데 지금도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자민당이 이제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출범입니다. 어제 바로 자민당 정권이 요시히데를 투표를 했습니다. 본래는 일본 총리는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당원들이 전부 다 투표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394, 당원들 394, 총 788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단 긴급할 때는 약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어제 약식을 했습니다. 약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스가가 70% 확보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약식으로 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자민당 총계 선거에 출마했던 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스가, 이시바 시게로, 기시다 후미오, 이 세 사람이 어제 출마를 했는데 71살 스가가 48년생, 또 기시다하고 이시바는 둘이 1957년 동갑입니다. 63살. 우리 나이는 한 65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약식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정식으로 자민당 당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식으로 하면 100% 거의 이시바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시바는 아베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시바는 이제 6년 전에 아베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전국 투표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아베가 2등을 하고. 그런데 과반수가 못 돼가지고 다시 해서 2차에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라는 사람은 아베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히 지적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아베가 요번에 자기 후계자를 삼았던 사람은 바로 기시다입니다. 기시다 60. 이 사람은 외무장관을 일본 역사에서 가장 오래 약 4년 반 동안 했었고, 아베가 이 사람을, 기시다를 자기 후계자로 일찌감치 찍어놨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무장관 4년 반, 그것도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또 이 스가는 호세이 대학이라고 야간부를 졸업했습니다. 또 이쪽에 이시바도 게이오 대학 나오고, 전부 다 명문인데, 아베도 이리 대학, 또 어제 이시바도 호세이 대학 야간부 졸업하고, 그래서 아베가 밤낮없게 생각하는 이시바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거 약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은 결국은 아베 정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스가 정권은 아베와 스가 정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민당에서 이제 등록을 마치고 소견 발표에서 한 모습 봅시다. 스가 요시히데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시바루가 한번 해봐. 약간 이거 보십시오. 얼마큼 이 양반이 아베가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아베가 요번에 정식으로 투표를 했으면 이시바가 거의 확정인데, 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아베가 그 당 원로들하고 같이 짜서 약식 선거를 하자 해서 어제 약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70% 얻었다. 이번에 어제 해가지고 3등밖에 못 했습니다. 3등. 그런데 그러면 왜 자기가 떨어질 줄 알고 하면서 왜 나가냐? 왜냐하면 이 스가의 총리 임기는 아베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총리, 1년짜리. 내년 9월에 가서 정식으로 다시 붙으려고. 그때 정식으로 붙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요번에 질 줄 알면서
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래 아베는 기시다 후미오를 밀었다. 자신 후계로. 그런데 밀었는데 이 기시다는 지지율이 4%, 7%, 10%를 안 넘어요. 10%를 안 넘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할 수 없이 스가 쪽으로. 스가라는 사람은 관방장관은 뭐냐면 정부의 대변인, 총리의 비서실장, 또 인사실장, 인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 2007년 아베가 아이고 이제 못 해먹겠다. 병으로 그만뒀을 때 바로 스가가 아베 찾아가지고 야 우리 훗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총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8년간 관방장관 아베의 비서실장으로서 8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본래 이게 이 스가입니다. 스가는 별로 인기가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비서실장이니까 아베가 시킨 대로 하는 거 눈치나 보고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작년 4월 1일 날 이제 천황이 바뀌면서 일본 원호가 해세에서 레이와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와 원호. 4월 1일 날 레이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때 4월 1일 날 지금부터 레이와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이걸 손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레이와 아저씨가 아니라 아저씨. 내가 잘못 썼어.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저씨. 그래서 레이와 아저씨를 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알려지고. 근데 묘하게 일본에서는 1989년에 쇼와에서 헤이세이 윤호가 바뀌었을 때 야 그때 관방장관이 헤이세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손을 든 사람이 오부지 게이조인데 이 사람도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 원호를 바뀌는 걸 손을 든 사람은 둘 다 총리가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간단히 보겠습니다. 1948년 아키타, 저 일본의 북한이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키타는 북쪽인데 역대 한 사람도 총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스가가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키타에 지금 해내서는 어제부터 축제입니다. 만세를 부르고 뭐 하고 이 사람은 아키타 행에서 딸기 농장을 크게 하는 그 딸기 농장을 크게 하는 5남매 장남을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타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 딸기 농가 아버지 그것을 이어받고 싶지 않다. 가업을 난 다른 거 하겠다. 도쿄로 가가지고 도쿄 스키지 시장에서 그 경비원 또는 경비원 또 뭐 지게가 집 날라주고 또 담보로 공장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호세의 대학 법정대학 호세의 대학 야간부 정치과를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잘 사는데 딸기 아주 부잣집인데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도쿄에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경비원도 하고 공장에서 또 뭐 식당 종업원도 하면서 야간대학을 나가가지고 호세의 대학 선배 국회의원 비서를 11년간이나 합니다. 비서를 11년간. 그래서 47, 한국 같은 49입니다. 50살 다 돼서 늦게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한 것이 뭐 총무 대신 총무장관, 납치 문제 장관 이렇다 할 외교에서 해본 적이 없고 경제도 올고 그래서 비서실장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소신 발표 어제 이제 당선 발표니까 그저 아베 것을 본을 받겠다, 아베가 하는 거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그 성격을 한번 봅시다.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케이크를 좋아하고, 또 골프, 낚시, 그렇게 하고.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고, 또 말하기보다는 나무 말을 경청하는 타입이고, 또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래서 무난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람이 수상감인가, 객관적으로 할 때는 조금 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스가는 소위 산무, 흙수저다. 산무라면 가문도 별거 없고, 학벌도 별거 없고, 또 이 사람은 파벌도 없습니다. 자민당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의 자수성가의 정치가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민들의 정서,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이것은 지식이 없고, 그 서민들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일본이 세계의 경제 제3대국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가? 싹 의심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서실장 8년 해가지고 결국 아베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 좌우명,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시장에서 경비원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면서 그저 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수상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이렇게 뭘 했냐면 스가입니다. 아베고.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내각 인사국. 이건 뭐냐면 이건 공무원들 가장 스가를 호랑이로 생각합니다. 내각 인사국은 중앙부처 시무관, 중앙부처 부국장 이상 600명에 대한 인사는 내각 인사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그래서 인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서 당선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아베의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스가가 물러가도 아베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또 스가 자신도 아베한테 상담하면서 정치를 하겠노라. 또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그래서 크게 달려놓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 9월까지 1년짜리 총리인데 이 사람이 물러갈 것이냐? 아닙니다.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총선거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론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에 대한 정치가 어떨 것이냐? 아베가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정책은 아베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 화해치유재단이 설치가 됐었는데, 이때 2016년 설치됐을 때 스가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 마쿠에서 교섭을 해가지고 이것이 화해치유재산 일본이 10억 개 내가지고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걸 해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베가 물러가고 스가가 등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답습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